이번 영상에서는 사진 역사상 위대한 모더니스트 사진가이자 포토 저널리즘 사진가 중 한 명인 20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사진가 빌 브란트에 대해 그의 대표적 사진 작품과 함께 작품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 드아노나 사빈 바이스, 에드와르 부바 등과 같이 프랑스 휴머니즘파 사진가인 브라사이는 존경심을 담아 그를 사진의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1904년 독일 함부르크에 거주하던 영국인 부친과 독일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인 16살에 질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스위스에 머물렀는데 이때에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1920년대 후반에 역시 병치료를 위해 머물렀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당시 인물 초상사진으로 유명했던 오스트리아의 여성 사진작가 그레테 홀리너에게서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브란트는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의 시인인 에즈라 파운드의 초상화를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미국 시인은 그 사진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에게 파리로 가서 만레이 밑에서 일할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브란트는 1929년 만레이 스튜디오에서 3개월간의 견습생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파리는 세계 예술가들의 선망의 도시로 베레포크 시대가 갓 지난 사진을 비롯한 예술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시절은 프랑스 시인들과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사진의 가능성을 인식했던 흥미로운 초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만레이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빌 브란트는 그곳 파리에서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운동의 새로운 무브먼트와 그 발전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헝가리 출신의 브라사이와 케르테스, 프랑스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물론이고 미국의 만레이도 창작에 열정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독창적인 사진작가였던 만레이는 그때 솔라리제이션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는데 브란트는 그때 만레이의 스튜디오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빌 브란트는 파리에 머무는 동안 그의 사진 이미지 제작에 대한 접근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준 두 명의 사진작가의 작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1938년도에 발행된 빌 브란트의 사진집 런던의 밤의 모델이 된 1933년 간행된 브라사이의 사진집 파리 바이 나이트, 즉 파리의 밤과 유지낮의 파리 거리의 풍물을 담은 사진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진 장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 환경을 묘사하는 풍경 사진, 그리고 피사체와 사진작가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보여주는 초상인물 사진, 조작 없는 스트레이트한 이미지를 통해 사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사진 등입니다. 물론 광고를 위한 제품 사진이나 패션 사진, 그리고 정물 사진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표현 방식도 다양합니다. 빌 브란트는 그의 50년에 걸친 사진 경력 동안 소셜 다큐멘터리, 풍경, 누드, 초상인물 사진 등 모든 주요 사진 장르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브란트의 사진들은 전후인 1945년에서 60년 사이에 제작된 누드의 관점 시리즈를 제외하면 비교적 단순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이 누드 시리즈를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를 비롯한 사진계에서는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소셜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일부 다른 모더니스트 사진작가들의 개성적인 관점들을 무시해 나갔습니다. 또한 그의 매력적인 도시 풍경은 종종 극단적인 콘트라스트와 브라사이와 같은 야경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실제로 그는 암시를 이용해 자신의 사진을 조작했으며 다른 사진가들도 가끔 사용하는 데이 포 나잇 기법, 즉 밤의 낮 기법을 사용하여 낮에 촬영한 이미지를 밤의 장면으로 변환했습니다. 이런 그의 사진에는 종종 어두운 불안감이 존재하며 심지어는 불길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불길한 존재, 독일어로 더 정확하게는 운하임니히가 브란트의 사진 전반에 늘 특성으로 존재하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 동안 여러 주제를 추구하였으며 한 장르에 오랜 기간 집중하다가 다음 장르로 넘어가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만레이의 파리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한 빌 브란트는 영국으로 돌아와 상류층 사회의 초상 사진에서부터 산업 노동계층의 빈곤에 대한 소셜 리얼리즘 포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렌즈의 왜곡과 특이한 시각적 관점을 이용하여 여성 바디의 쉐이프, 포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일련의 누드 연구를 시작한 결과 세기의 걸작 사진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또한 영국 배우 알렉 기네스부터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영국 예술계의 인물들을 촬영해 나갔습니다. 빌 브란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진은 새로운 매체이며 모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사진에는 규칙이나 룰이 없습니다. 사진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사진가가 자신의 렌즈 효과를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렌즈는 사진가의 눈이며 그의 사진을 훌륭하게 만들거나 망치기도 합니다. 구성에 대한 감각은 사진가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것이 본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도 있지만 배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가 시각적으로 자신을 열광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사진가는 자신의 세계를 발견해야 하며 피사체에 차별성을 부여하거나 분위기를 부여하는 요소들을 포착하고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이후 브란트의 관심사는 풍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하이 콘트라스트와 미니멀리즘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그의 사진들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촬영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헨리 무어의 추상적인 여성 조각을 연상시키는 일련의 여성 누드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빌 브란트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어둠 속에서 빛과 어둠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진가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1930년대 작품들은 당시 영국의 사회적 불평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며 사진 커리어 말기에 제작된 누드 사진은 가장 혁신적이었습니다. 빌 브란트는 광각 렌즈를 사용함으로 해서 피사체의 공간과 깊이를 더했으며 특히 광각 렌즈를 사용한 인체 근접 촬영은 이미지를 독특하게 왜곡시키거나 추상적인 특성을 지니게 했습니다. 브란트의 절친인 헨리 무어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나 사진가 세실 비튼,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스페인 출신의 화가 미로와 같은 문화 아이콘 중 한 명으로 브란트의 초상화 시리즈에 기꺼이 참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빌 브란트의 일부 사진들은 강한 조명 대비, 이미지, 거울 또는 문과 창문과 같은 요소들을 탈출의 상징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신 분석학적 요소, 그리고 초현실주의에서 가져온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해외에 저명한 미술평론가도 있습니다. 빌 브란트는 일상에서 접한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험과 예술적 개입을 통해 신중하게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특정 시간대에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며 촬영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직접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을 통해 빛과 어둠의 균형을 맞추고 트리밍과 확대를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의 구도를 바꾸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잉크와 연필을 사용하여 사진을 조작 변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명한 큐레이터이자 비평가 그리고 역사학자이자 사진작가인 프란시스 호지스는 빌 브란트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빌 브란트는 20세기 최고의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극명한 사실주의와 사회적 논평에서부터 순수한 추상적 표현과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진 작품을 제작했다. 그는 브라사이, 케르테스 등 다른 유명 렌즈맨들과 도시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공유한 사진가이다. 그런 시각적인 시인이자 역사가인 빌 브란트의 사진은 이제는 영원히 사라진 시간의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시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